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조언해줄 얘기가 있다면? 일단 가세요. 솔직하게 말해야죠. 솔직하게 뭐. 일단 아니 지금까지 딱 들어보면 네.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고 계세요. 네. 그렇죠? 이제 사모님이랑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있으십니까?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신혼이기도 하고 해서 거의 일하는 시간 빼고는 다 와이프랑 지내요.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. 뭐 그렇죠. 네. 서운해하거나 그러시진 않습니까? 신혼인데. 사실 연애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좀 어느 정도 이해해서-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부분도 좀 잘 이해해주고 그래도 간혹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또 좋은 거 사러 가고. 네. 이거를 좀 써줘야. 누가 그랬어요? 네. 사랑을 지키는 건 네. 쇼핑이다. 맞습니다. 그렇죠. 내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럼요.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주 하려고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정말 내 여자고 나랑 평생을 네네네. 함께할 짝꿍이잖아요. 예, 진짜로. 그런 마음이 예전보다는 더 좀 큰 것 같아서. 네. 멋지네요. 혹시 결혼 안 하셨나요? 네, 저는 안 했는데요. 예. 못했고요. 안 하셨구나. 너무 하고 싶어요. 못한 거예요. 결혼하신 지 그럼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? 결혼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.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제가 사진도 봤거든요. 보셨어요? 네. 네.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. 네. 부럽습니다. 사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? 제 와이프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. 화가죠, 화가. 같은 그 계열의 분들이랑 좀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? 다른 업계에 비해서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좀 스케줄이 들쭉날쭉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하고는 조금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서로 이해선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. 일을 하다 보면은 남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어요. 약간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이해하기가.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주고받다가 그러면서 좀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변호사 커플이 꽤 돼요. 네. 그런 게 오히려 싫어서 저처럼 다른 직역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변호사님들끼리 결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연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나요? 일단 선을 좀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은 직업군인데 좋은 선자리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? 제 주변에 선을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스펙들이 좀 갖춰지신 분들.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재력가 집안에서 이제 뭐 선자리가 들어오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내가 공부를 좀 결혼을 하셨지만 예.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볼 때 네.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였나요? 사모님의 이런 부분이 좋았다도 좋고 뭐 솔직하게 말해야죠. 솔직하게요 뭐. 일단 외모 근데 외모는 진짜 아름다우시더라고요.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의 외모가 있잖아요. 제가 설레어야 되는 그 부분. 행동으로 설레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임팩트 있게 오는 거는 외모인 것 같아요.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만나다 보면 오죠. 그거 오니까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일단 외모. 성격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은 매력들이 네. 있잖아요. 근데 일단 외모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거 안 궁금하잖아요. 사실 약간 그 다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종교도 좀 보고요. 예. 종교 혹시 뭐 특이한 거는 아니죠? 아니요. 불교인데. 불교. 불교인 여자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. 나랑 어느 정도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종교관. 예. 저는 법당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가 좋았어요. 법당 오빠. 사모님도 불교. 네, 맞아요. 예. 어필 좀 했죠. 대웅전 한번 갈까?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네 손목 좀 오늘 허전해 보이는데 하면서 염주세.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화가. 화가. 제가 못하는 거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외모 그리고 종교 네. 그리고 직업. 뭐 이런 정도? 변호사가 되기 전하고 네. 되고 나서하고 이성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짐을 느낀 적이 있나요? 느낀 적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를 꼭 만나는 여자 말고라도 그냥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변호사라고 하는 거에 좀 놀라시는 분들. 되게 잘생기셨어요. 그리고 아닙니다. 뭐라 그래야 되지? 되게 스타일리시해요. 그리고 한 부류는 내가 변호사 한 명 알아둬야 되는데 왜냐면 조금 친해지면 좋으니까. 그렇죠. 사실 무조건 좋죠.
아주 약한 인간관계가 좋아요.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유착관계가 되어 있으면 뭔가 물어봤을 때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주 약하게 되어 있을 때 갑자기 급하게 나 이만저만해서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도 되게 알려드리죠. 맞아요 막 이러면서. 보면 역시 남자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법조인이라고 하면 네네. 변호사라고 하면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. 그쵸. 이 사람이랑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데 정말 사람 일이 내가 살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.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형 저 이런 지금 사건이 생겨 네. 이런 데에 휘말렸는데 형 도와주세요.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연락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그쵸. 네. 주변에. 그렇게 되면은 사실 되게 도와주고 싶어요.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게 좀 편할 때도 있고.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조언해줄 얘기가 있다면 일단 서초동을 가세요. 습관적으로 서초동을 가신 다음에 어깨빵을 좀 하시면 됩니다. 어깨빵을 좀 그럼 변호사 남자친구를 가진 여성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변호사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말이 많아요. 자기 사건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직업이잖아요.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잘 들어주는 여자가 좋습니다. 그 잘 들어주는 게 약간 그냥 형식적으로 잘 들어주는 거 말고 공감을 하면서 좀 리액션을 해주는 거에 기분이 좋아요. 제 주변에 보면은 남자 변호사님들 이렇게 결혼하신 형수님들 제가 뵈면 다들 좀 조용하시고 좀 얘기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약간 그런 분들 많아요.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게 좀 발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연애나 결혼할 때도 좀 도움이 됐나요?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. 네. 그래요. 저도 연애 못 하고 있잖아요. 연애 지금 못한 지 오래됐어요. 네,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되게 그 통찰력이 나와야 되는데 통찰력은 의뢰인들한테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약간 그런 걸로 싸운 적이 좀 덜어 있어요. 변호사처럼 얘기한다. 뭔가 논리적으로 자꾸 뭔가를 접근하고 그래 그랬구나 이러면 돼. 그러면 끝나. 그 일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? 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과의 어떤 내 여자친구와의 잘잘못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하고. 객관적으로 막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야. 요건 이때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좋았다 차라리. 약간 이렇게. 거기에서 그냥 이제 완전 그냥 가는 거죠. 직업병 같은 게 나와요 자꾸. 이성을 볼 때 이런 사람은 좀 피해라. 확실한 건 연인 관계에서 돈 거래를 자꾸 유도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술 먹고 나서 약간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연애하시면서 징후들은 없으셨나요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다 있었죠. 크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. 돈을 빌려다. 네, 그냥 뭐 가벼운 돈부터 시작하고 적은 금액부터 적은 시작하는군요. 금액부터 시작하죠. 그런 연인 관계는 애초부터 좀 시작하면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았던 케이스상.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드라이해 보일 수 있다. 그렇죠. 차가워 보일 수 있기 맞아요.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기 좀 어려워하진 않나요? 선입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죠. 직군 자체의 특성상 좀 냉철함이 필요하긴 하거든요. 이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이제 너무 친해지게 되면 객관성을 좀 잃어요.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. 또 의뢰인분이 또 서운해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차가운 이미지를 가져가시려는 변호사님도 꽤 계세요. 저는 근데 그래도 내가 사건을 의뢰하러 갔으면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변호사님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래야 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너무 드라이하게 하면은 내 얘기를 다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상생활에서 변호사를 만날 일을 없게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건 뭐 안 좋은 그렇죠. 이슈니까. 네, 맞아요. 네네네. 변호사를 만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. 오히려 좋은 변호사를 한 명쯤은 곁에 둬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꼭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를 만날 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좀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건너서든 좀 내가 알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 정도는 알고 지내는 게 좋지 않냐. 좋은 로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법무법인 온담을 찾아오시면 그렇죠. 그렇죠. 좋은 로펌은 사실
본인과 합이 맞는 사건, 그러니까 그런 법인이 좋아요. 자기 사건과 합이 맞는. 로펌을 몇 군데 한번 가볼 필요가 너무 많이 가시면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고 가지실 수 있고요. 한 3군데 정도? 3군데 정도. 뭐 예를 들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지, 초기 상담을 뭐 상담 실장이라고 하는 뭐 사무장 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, 그리고 그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 얼마만큼 본인한테 할애를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듣지 않으면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. 예, 사건이라는 게 그래요. 좀 본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상담이 이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. 요즘 세상에 변호사분들도 많아졌잖아요. 많아졌죠.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국민수당 변호사 수 통계를 냈을 때 예, 제가 알기로는 2만 명에 1명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변호사 수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통계상 줄어들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 하나 쓰는데도 변호사가 다 참여를 해서 실제로 그 검토를 다 하고 애초에 분쟁을 줄여주거든요. 진짜 좋은 변호사는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분쟁을 막아주는 변호사가 좋은 게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거를 대비해주는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거든요. 왜냐면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. 이제 지금도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좀 변호사가 가까워진 시대고 앞으로 이제 변호사 수나 변호사의 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곁에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. 오늘 좀 생각이 바뀐 게 예. 약간 본인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.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, 맞아요. 진짜 좋은 얘기예요. 네. 변호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경청해야 돼요. 의뢰인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. 그게 듣기 싫어도 내가 어느 정도 듣다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솔루션을 주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솔루션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걸 얘기를 안 해요. 너무 빨리 답을 줘버린 거지.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.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되는 맞습니다. 거죠.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.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하죠. 방어하고.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변호사님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건 따스한 변호사다 이렇게 느껴져요, 솔직히. 진짜요? 네. 저희 온담이 뭐 그렇게 불러주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뭐냐면 오늘 그 따뜻한 온자라고 생각하고 대화물 이야기. 그래서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. 따뜻한 이야기 네. 온 다음.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되게 딱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. 김준호 대표 변호사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? 약간 단기적인 목표로는 제가 이제 설립한 그 법인이 정말 정상 궤도에 오르는 정말 장기적인 목표는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. 최종 목표는 네. 내 마음 안에 마음은 있지만 있죠. 네. 그건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이 수십 년 뒤에 어떤 위치에 있으면 저분의 최종 목표는 저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인터뷰 한번 더 해줬습니다. 너무 좋겠다. 법무법인 온담 김준호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 또 저는 가슴속으로 감동받았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. 자, 오늘 출연해보신 소감 어떠세요? 일단은 사실 좀 긴장을 하고 왔어요. 이게 뭐 제가 이런 촬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왔는데 대화하듯이 제 어떤 답변을 잘 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편안하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압구정 못지영 오늘 김준호 변호사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이런 분들 모셔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자,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